반복전행만 성공해 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경험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방 취재기자 발상의 전 저는 한대건이고요. 한대건의 음담 패널 방송 1회 경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육경주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네, 6경주입니다. 자, 1번번 이너스 프리스는 전혀 뭐 이상은 없어요.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이고 3번 썬더그레이트 눈에 띄게 들어있었던 56kg였지만 내라 상태이기 때문에 4번 넣고 1번 유력 가장 앞섰고 4번 썬더그레이트 2위로 그대로 레츠런파크 서울 구경주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9경주입니다. 2번만 로드킹의 상태가 회복이 됐습니다. 이때 발주 많이 나아졌고요. 9번 뉴 와이파이 선행까지 낙하칠 수 있는 9번 뉴 와이파이는 이번 경주 기회를 맞이했다. 2번 넣고 9번 유력 9번, 2번, 10번 세 마리가 앞서면서 내가 내 방송을 이렇게 모니터해보면 여러분들은 내 정수리를 되게 많이 보게 될 것 같아. 내가 계속 대가를 쳐박고 있으니까 좀 머리가 무거워진 것 같아. 살이 찌니까 대가리가 이만해진 것 같아. 자꾸 대가리 쳐박고 있더라고. 제가 리빙TV에 MC 볼 때만 하더라도 카메라 자금 없죠. 이 고개를 숙이는 게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카메라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UCC 방송은 좀 편하기도 하고 이제 개인 방송이잖아요. 혼자 찍으니까. 그래서 자꾸 대가리 쳐박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잘생긴 정수리는 아니고 내가 정수리 내 거 보는데 좀 깝깝하더라. 머리도 이제 많이 빠져갖고 아씨 왜 이렇게 온몸에 털이 빠지는 거야? 짜증나게. 머리도 좀 심어야 될 것 같아. 쓸데없는 얘기고요. 경마만 잘 되면은 또 빠지던 머리가 멈추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일요일 경마 괜찮았어요. 중간에 메인 승부처 하나 단통으로 잡아드리고 더버가 메인 승부처 역시나 한 방으로 짭짤한 배당 인기 1위 영화 자르고 불러드려서 적극적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일요일 경마는 소기의 목적은 거두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을 들고요. 이어가야죠. 상승세 이어가다 보면 떠나갔던 또 한대건이 곁에서 떠나갔던 여러분들도 한대건이 옆으로 돌아오시겠죠.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여러분들만 저를 안고 계실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주변 사람들한테 계속 알려주시고 한대건이라는 또라이 새끼가 방송을 치는데 괜찮더라. 예상을 하는데 괜찮더라. 많이 좀 알려주시고 혼자만 날 껴안고 있지 마. 나는 대중적인 사랑을 받고 싶은 사람이에요. 많이들 좀 알려주시고 광고해 주시고 불쌍한 돈 먹고 살라고 방송 찍는 거니까 도와주십시오. 나는 언제나 솔직해. 뭐 제가 예전에도 이런 말씀 드렸는데 전문가 예상가라고 해도 다 돈 잘 버는 건 아닙니다. 물론 제가 못 벌지는 않습니다. 저 곧잘 법니다. 매출도 좀 잘 나오는 편이고요. 뭐 예상가가 한 300명? 되죠. 전문가가 300명 되는데 그래도 서열 뭐 한 30위 안에는 제가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매출만 따지면. 그런데 내가 뭐 애새끼가 아파갖고 몇 번 말씀드리지만 감당이 안 돼. 전 더 벌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사기를 쳐서 돈을 벌었습니까? 구라를 냈습니까? 아니죠. 제가 뭐 방송에서도 취재 들어가서 만나고 왔던 내용들 다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승부경 장사한 거니까 저는 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있나? 있을 수도 있겠다. 그것까지 하면 안 되겠다. 어쨌든 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성과가 좀 나와주면 욕만 하지 마시고 칭찬도 좀 해주시면서 사람이 이렇게 똥구녕도 긁어주고 해야지 더 잘하는 거지. 그 안 할 말도 하게 되는 거야. 그렇잖아. 자꾸 이렇게 똥구녕 긁어주고 막 댓글도 달아주고 너 잘한다 하면은 내가 방송에서 오픈하지 말아야 할 것도 다 오픈해. 이게 사람 심리가 그래. 많이들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누이 지금 한 3주 연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무통장 문자 좀 많이 신청해 주십시오 라고 제가 광고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정말 나도 독하지만 여러분들도 독합니다. 신청 안 하고 계시는데 똑같아. 무통장 문자 며칠 안 올라가. 이제 안 할 거야. 이번 주까지만 딱 얘기하고 다음 주부터 안 할 테니까 여러분들 꼴리는 대로 하십시오. 진짜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한대건이가 방송에서 떠들었던 그 무통장 문자 신청하는 말이 가슴에 막 박히고 그러신다면 신청해 주시고요. 뭐 도저히 나는 그 새끼 거 신청 못하겠다면 뭐 신청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저도 숨길 거 있으면 숨기고 하면 되니까. 예. 뭐 서로가 그렇게 삽시다. 예, 서로가 그렇게 살자고 뭐 지금 계속 그렇게 여러분들 깡자 부리는 것 같은데 나한테 계속 빨대 꽂고 내 거 드시는 분들도 나도 이러면 점점 숨길 수밖에 없어.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뭐 나도 손해볼 거 없고 여러분들도 뭐 대가를 지불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해볼게요. 어디까지 얘기했지? 토요일날 경마보다는 일요일 경마가 더 어렵습니다. 예, 저는 만만치 않다고 보고요. 편성을 보는데 제가 토요일 경마 예상을 뭐 한두 시간만 예상을 잡았다면 일요일 경마 예상은 상당히 좀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는 마필도 많고 혼전 양상의 경주가 많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좀 공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듭니다. 자, 승부처 공개해드리면서 출발하겠습니다. 한대간의 승부처는요. 2경주, 5경주, 8경주, 10경주고요. 2, 5, 8, 열 이렇게 4개의 승부처가 잡혀있고 8경주나 10경주 두 경주 중에서 더 봐가면서 승부처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 좋아요. 예, 그래서 제가 꼴리는 대로 중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경마는 2경주와 3경주. 오늘 너무 꼴린다는 얘기 많이 하는데 내가 요즘 너무 많이 굶주려서 그래. 예, 요즘 뭐 분냄새 맡아본 지가 너무 오래됐어. 예, 힘들어 그랬어. 혼자 사는 놈의 비애죠. 예,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쓸데가 없는 얘기고요. 자, 1경주 출발하겠습니다. 12번의 앞에서 추천했고요. 일단은 이 액션파크의 자마인 이런 마패봉 참 사연이 많죠. 예. 데뷔할 당시부터 마방한 기대를 했었고요. 사실 이 마필은 기대주였었는데 중간에 이제 질병을 앓죠. 예, 개인 대형을 앓으면서 공백기도 생겼었고 아마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는 장담하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개인 대형을 앓았던 마필이 개인 대형을 이제 굳으면서 더 띄워주는 거기 때문에 이 생명력이 길진 않죠. 예, 그래서 뭐 정말 이게 전화위복이 돼서 뭐 일치월장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49조 아닙니까? 예. 어떠한 마필이든 간에 끝까지 보살피고 살리는 마방이 49조이기 때문에 예전에 9조도 그랬고 49조도 그랬고 지용훈 조교사하고 지용철 조교사 두 분은 형제분이시죠. 그러니까 제가 방송에 자주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내가 마주라면 나는 9조나 49조의 말을 넣고 싶다. 왜냐하면 아무리 능력 없는 마필도 꾸역꾸역 뛰어서 2등급 가고 1등급 가는 경우가 많더라. 연전연승해서 가는 것도 좋지만 내 말 안 망가지고 꾸역꾸역 이렇게 선전하고 말 뛰는 모습을 계속 볼 수 있다면 마주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드렸던 바방인 것 같아요. 마패봉도 그런 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질병만 없었다면 놀라운 성장을 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질병을 앓고 나와서 보여준 걸음이 이렇게 베스트는 아니었었죠. 지난번에 입상을 할 때에도 편성 약체팀에서 선두권에 가담을 시키고 걸음을 보여줬는데 선행마가 단 한마디도 없어요. 빠른 마필이 없다 보니까 갖다 붙여놓고 경주를 치렀었죠. 걸음발은 나쁘지 않았었고요. KT 여건은 1번. 또 발빠른 마필이 없죠. 능력마도 없고 발빠른 마필도 없다고 한다면은 마패봉의 입장에서는 양보를 한 걸 보일 수 없죠. 무조건 상금 벌어야 되니까 KT 입장은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마필 이건 마패봉 강승부 의지가 보입니다. 충막감이고요. 편성도 해볼만 하고 3번 항마프 부분은 매번 팔려요. 뭐 안 팔리는 경주가 없다 할 정도로 매번 뭐 인기 3위, 뭐 5위, 2위 팔릴 때마다 제가 잘라드리죠. 방송에서도 잘라드리고 참 별거 없는 것 같아요. 이 마필도. 차라리 선행이나 한번 시원하게 갔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만만치가 않고요. 이번엔 선행 갈 수 있죠. 이번만큼은 선행 갈 수 있다는 점에서는 플러스 요인이 있는데 과연 또 얼마만큼 버텨낼 수 있을지 33조를 둥지를 떠난 이 이철경 기수가 좀 사이먼 마방으로 이적으로 해놓은 상태인데 정말 열심히 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이철경 기수가 마방을 이적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탁구만 보더라도 좀 이렇게 사람이 홀가분해졌다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뭐 그건 내부적인 얘기니까 중요하게 뭐 할 필요는 없고요. 이철경 기수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하드 프린세스는 혼자 나중에 올라온 한 발인데 편성은 비슷하기 때문에 안 통할 건 없고 뭐 다이아 펀치는 요건 최종 보셔야 돼요. 휘한 공백기를 가지고 나오는 마필인데 박상호 기수가 이거 딱 한 마리 타요. 다음 주에 출전한 마필들로 다 밀어줬다. 내가 오늘 박상호 기수 만났을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왜 한 마리밖에 안 타는 거야? 다른 마리들은 뭐 예약 안 됐어 그랬더니
다음 주에 탈마들이 좀 예약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요거 한 마리만 기승하는 것 같습니다. 말은 괜찮대요. 휴양을 갔다 온 마필 치고는 마필 상태가 나쁘지 않다고 하니까 당일날 체중 한번 체크해 보시고. 7번 라온 스텔라는 데뷔전 때 보면은 너무 흥미권이죠. 그러면서 올라오는 걸음은 조금 보였었는데 뭐 인상적인 걸음은 사실 아니었어요. 하지만 조교 때 모습 보면은 나아진 모습도 있고 또 이혁 기수도 확실은 못하지만 그렇게 느낌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괜찮은 모습이었었고요. 그러면 달리라 라오는 이제 다리 쪽에 질병을 앓으면서 공백기를 가졌던 마필인데 출전 주기가 길어졌던데 지난번에 오랜만에 출전이었었고요. 정상적인 출전 주기 돌아왔고 윤태혁 기수를 만나보면 아직도 베스트는 아니라고 해요. 다리가 베스트는 아닌데 편성이 약하니까 뭐 태극에도 뭐 돈 벌어야 되는데 열심히 타겠죠. 근데 다리가 안 좋은 마필은 사실 타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안불안하죠. 다리가 좀 망가질 수 있어서 중간에 낙마 사고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좀 불안불안한데 전기를 좀 잘 풀어서 잘 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을만한 마필은 없는 거예요. 일본 마패봉도 뭐 완벽한 쌍대가리 마필이다. 이렇게 뭐 과신할 수는 없는 경주이기 때문에 이변이 나와도 뭐 할 말은 없는데 그래도 이 정도 편성의 1번 게이트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래도 돈 벌어야죠. 그래서 1번을 놓고 일단 우선적으로 6번, 7번, 9번 5번, 6번, 7번, 9번 이 네 마리의 마필이 우선적인 막권이고요. 현장에서 한번 향마 표보는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가 상당히 많이 젖어 있을 거예요. 태풍의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밤 한 10시 가까이 했는데 뭐 지금은 비가 많이 안 오고 있지만 목요일입니다. 아침에 비가 많이 예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로는 다 쉽게 나간다고 보고요. 그런 것까지 좀 염두에 두고 현장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경주는요. 1번 마패봉 그리고 5번, 6번, 7번, 9번 이 네 마리 안에서 일단 주력 막권은 현장에서 정리하는 쪽으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서경마 2경주 넘어갑니다. 경주가 1000m고요. 동산 6등급 한대건의 일요일 경마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오전장은 잘 승부 안 하는데 제가 너무나도 기다렸던 마필이 한 마리가 나와서 승부를 하게 됐습니다. 팔리는 마필도 있고 지난번에 안타깝게 못 뛰었던 마필 그리고 뭐 한라대로는 지난번에 인기 3위로 팔릴 때에도 왜 팔리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꼴찌했어요. 이 정도는 아닌데 이 사연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3호 킴포스1도 휴양을 갔다 왔는데 이게 의외로 인기가 있더라고요. 그 내용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뭐 1번, 4번, 5번, 12번 뭐 네 마리 마필들이 인기권인데 과연 이 마필들이 현재에 가지고 있는 능력과 앞으로 보여줄 능력이 얼마만큼 있는지 이것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모아서 예전에 일요일 밤에 대한 길에서 주명진이가 했던 건데 모아서 저와 같은 세대이신 분들 기억하실 텐데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한대건이가 모아서 좋은 내용은 어떤 거고 마필의 능력은 어떨 것이고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한대건의 현장 음성 예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주면 아직까지는 무통장 문자 신청할 만해요. 문자 신청하시면 후반부 경주 부산까지 다 가니까 문자 신청도 많이 해주시고 한대건의 음성 정보 직접 제 목소리 들으시면서 할 수 있으니까 음성 정보도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대건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예요. 일요일 경마의 첫 단추 잘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자, 설경마 3경주입니다. 경주력이 1000m고요. 11마리 앞필드. 부진마 일색이죠. 핸디캡 경주로 펼쳐지지만은 능력들이 뭐 아주 좋다. 이 마필 능력마다 이런 말들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경주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평가를 해보고 싶고요. 일단 안쪽으로 찾는 1번 대승어게이는 승급전이에요. 지난번에 선행으로 좀 여유를 보였다고 할 수 있는데 편성이 원치 않겠죠. 경주를 주도할 수 있었고 또 안쪽으로 기대는 마필이었었지만 올라온 마필이 워낙에 없으니까 제어만 하고 여유있게 우승을 차지한 모습이었습니다. 기록이 1분 3초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마필들이 원체 못 뛰었다. 능력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게이트 여건이 1번 감량 마이너스 2kg 또 상대마다도 강하지 않고 선행까지도 한번 추구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임기현 기수가 욕심을 내볼만 하고요. 임기현 기수가 왜 이렇게 말을 안 타는지 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임기현 기수한테는 사실 취재를 안 했는데
말을 생각보다 많이 안 타요. 능력이 있는 기수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사연은 있겠죠. 얘기는 하고 싶은데 근질근질하다. 대승어긴 승급전에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고 3번 라온시리오스는 공백기가 있어요. 이제 부종이 있어서 공백기를 가진 건데 만나면 박병현 기수는 의외로 마필 상태는 좋다고 하네요. 휴양 갔다 와도 이거 체중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원만 능력 시대도 이혁 기수를 만나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예전에는 이마필이 좀 따라가서 한 발을 쓰는 유형이었다고 한다면 최근의 경주에서는 자꾸 선의권에 가담을 해서 순발력이 좋아진 건지 아니면 경주가 이렇게 풀린 건지 자기들 좀 판단은 잘 안 쓰는데 이번이 좀 검증 무대가 될 것 같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능력 시대가 보여준 걸음은 실전에서 능력이 없죠. 예, 결정력이 계속 부족한 모습을 보였고 깨지지 말아야 될 경주에서도 결국은 덜미가 잡히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뭐 상당한 인기권일 거예요. 하지만 이마필이 깨져도 전혀 이상할 건 없습니다. 6번만 라운 프로센서도 전개만 좋지 결정력이 부족하고 8번 아르고 갤러퍼가 선행이죠. 이게 뭐 선행밖에 모르는 마필이고 저희가 6월 16일날 경주에서는 맛있게 먹었고요. 7월 14일 경주에서는 선행이 쉽지 않을 것이다 하고 졸전을 펼쳤습니다. 좀 아쉬움이 남는 마필인데 얘도 사실 지구력이 이렇게 좋은 마필은 아니죠. 근데 뭐 주도가 워낙에 젖어 있으니까 선행 가서 한 바퀴 돈다 해도 가능은 아니지만 압박이 있는 경주에서 쉽게 돈다? 이거 과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팔린다면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버 썬더머니도 지난번 경주 때에는 변화된 모습을 완전하게 보여준 거예요. 근데 워낙에 이제 선행마가 능력이 없었고 그걸 넘어서니까 덧띵걸음이었는데 이게 승급전이죠. 이제 검증 무대가 될 것으로 보여져서 그래도 2차로 기수니까 또 띄워준 걸음이 예전에는 정말 쓰레기였거든요. 근데 따라가서 결국은 잡아내는 걸음을 보면 이것도 나아지긴 한 겁니다. 그래서 딱 부러지는 축은 없어요. 이번 상경주가 이 마필은 왔다 이렇게 뭐 자신할 수 있는 마필이 없다 보니까 조심할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은 1번 대승어게인의 선두권 공략 경주의 최적 정계가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1번 마필을 한 마디 말씀을 드리면서 4번, 5번, 6번, 뭐 11번 이 안에서 한번 결정을 해보고 싶다. 근데 5번 능력 시대는 사실 썩 내키는 마필은 아니에요. 전 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름만 능력 시대도 별거 없어. 사실 좀 팔리면은 더 제끼고 싶은 마필 그런 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설금화 4경주로 넘어갑니다. 12번 앞에 출전했고요. 1300m. 이것도 참 팔리는 마필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 중에서 가장 좀 주목을 해보고 싶은 마필이 6번만 행복스타입니다. 지난번에도 인기 이름 안에 팔렸었는데, 졸전을 치렀죠? 그래서 김영건 기수가 재결실에 불려갑니다. 야! 너 왜 못한 거야? 그랬더니 뭐, 김영건 기수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죠. 뭐, 선행 작전이었었는데 착지불량. 발을 잘못 짚으며 나와서 밀렸었고, 상코너에서는 끌렸었는데, 약간의 추돌이 있으니까 많이 덜 뛰더라. 너무 안 뛰더라.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밀어도 안 나갔다는 얘기를 했죠. 선행을 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상복스타가 느린 마필도 아니고, 뭐, 발빠른 마필이 뭐, 10번 로얄 프린스라든가, 아니면 뭐, 과천이오르 정도가 있는데, 과천이오르는 빠른 마필은 아니고요. 동해 실버가 좀 더 빠르긴 한데, 뭐, 승급전이니까, 행복스타가 밀고 나간다면, 빅토르 기수 선행까지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난번 경주의 평가는 좀 너무 섣부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 번의 실수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행복스타가 보여준 걸음이라 한다면은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했던 만큼 이번엔 충마를 다시 한번 놓고 싶고요. 안쪽에 2번만 타우러스는 편성 때문에 우승을 한 거기 때문에 승급전에서는 만만치 않아요. 이거 발주가 빠른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의심을 하고 있고요. 3번만 트리플 에피도 워낙에 늦추입을 하죠. 근데 지난번에는 선두권에서 좀 빨리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좀 발주가 안 되는 마필이다 보니까 불안한 감은 있어도 조제력 기술을 만나보면 상태가 나쁘지 않다고 하니까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럭키 루키는 경주가 좀 잘 풀렸던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부중이 올라갔다는 게 좀 그렇고 과천호의 히어로는 2착 승급 상대가 좀 강해졌죠. 최원준 기수로 교체를 한 걸 보면 크게 기대치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7번 동해 실버는 김효정 기수는 사실 승급전이잖아요, 이게. 근데 오늘 김효정 기수를 만나보니까 의외로 말 상태가 좋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말 상태가 좋아서 승급했다 하더라도 좀 욕심을 내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실력으로는 과연 이게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8번을 레베카는 행운이 좀 따랐었고요.
9번은 모래 안 맞으면 뛰니까. 10번 로얄 프린스는 부담량 56kg를 이겨내야 되는 단점은 있는데, 그래도 최근에 경주력을 보면 좀 이렇게 뭐랄까 말이 좀 나아졌다 이런 느낌이 좀 있어서 안정감 없다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이번 서경마 4경주는요, 6번마 행복스타를 놓고 하겠습니다. 이제 후차권에서 난타는 양상이라서 현장에서 좀 컨디션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마음은 좀 늦발동이긴 하지만 3번 트리플 AP와 10번마 로얄 프린스, 이 등마필이 좀 파트너로서는 적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결정을 하지 않을게요. 여기서 뭐 딱 결정하지 않고 일단 6번은 뭐 충막감으로 내정을 해놓고요. 현장에서 조금 더 압축된 마번으로 현장 예상에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예상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부상의 먼저 1경주입니다. 경주 1000m고요. 12마리 마피들이 출사표 선정 경주. 인기권의 선전이 어느 정도 좀 유력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일단 1번 미스탱크, 뭐 미래가 없죠. 그냥 선두권에서 최선을 다하는 마피. 버티면 좋고 아님 말고 뭐 이런 식입니다. 워낙에 능력이 없어서 매번 착순권이나 입상권밖에 진입 못했던 마피이기 때문에 게이트 1번 조건에서 양보 없는 선두권 가담 그렇게 타겠죠. 자, 3번 타이밍킨의 상태가 많이 좋아졌죠. 사실 부담 종량이 올라간다는 건 발목을 잡을 여지가 있는데, 이게 골편 제거 수술하고 난 이후에 2번의 경주에서 공백길 갔음에도 불구하고 선전을 했었고, 뭐 편성이 약했긴 했지만, 직전 경주에서도 미스탱크에게 머리차로 잡힐 뻔했었어요. 하지만 걸음 자체는 나쁘지 않았던 박빙의 승부에서 이겨냈는데, 이 게이트 여건이 좋아요. 다시 한번 선두권을 치고 나가서 차분하게, 그러니까 지가 원하는 대로 경주를 풀 수 있다는 건 상당한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5번 메이저 썬더는 별다른 질병 없이 공백기예요. 뭐 이건 마방에서만 내용을 알 수 있는 건데, 선두권에 가담을 하는 마필이고 어디가 안 아프면 출전주기가 길어질 이유가 없죠, 사실. 근데 질병 내용은 안 나오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컨디션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8번 펠리체 지난번에 11.2배, 이거 맛있는 배당 저희들 찍어 먹었었는데 부담량이 역시나 올라가긴 했는데, 뭐 끈끈하게 제거는 항상 뛰는 마필이기 때문에 부담 종량 뭐 얘만 올라갔습니까? 다른 마필 다 올라갔기 때문에 경주의 조건상 안 될 건 없다고 보여집니다. 실버 아하레인저가 그나마 끝걸음 한 발로 이변을 연출할 만하긴 한데 워낙에 득발동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뭐 얼마나 바람이 불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메리트는 크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3번 타임킨 놓고 하겠습니다. 3번만 타임킨을 놓고 8번 펠리체, 그리고 1번 미스탱크, 5번 메이저 썬더. 뭐 인기만의 필드를 말씀을 드렸지만 주력 한방 마건의 포지션을 어디로 잡을지만 현장에서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상마 1경주는요 3번을 놓고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경마 5경주로 넘어갑니다. 한대건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1300m의 12마리 필드. 다 고만고만하죠. 선행 아니면 죽음을 달라. 뭐 이런 마필도 있고요. 마방을 만나보면은 이 마필은 참 조교 때 별거 없어 보이는데 실전에만 가면은 옆에 발에 붙여버리면은 막 근성을 보이고 투지를 보이면서 변화된 눈가를 보인다. 그래서 또 성적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마필도 있고요. 팔리긴 하지만 애매한 마필. 그리고 별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조교를 보니까 너무 변화가 왔고 호흡도 길어졌다. 이런 마필도 있고요. 그러니까 만나본 기수들, 만나본 내용들만 놓고 본다면 이건 혼전입니다. 뭐 지난번에 인기를 팔렸던 8번 드림인들이 2,000억 이상을 교체를 했고, 과연 드림인디가 능력으로 진 거냐 아니면 페이스 오버로 진 거냐. 박병일 쪽에서는 페이스 오버로 친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정답인지 아닌지 한대건의 판단을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얽히고 설키고 꼬여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경주입니다. 실타래처럼 꼬여있는 경주 잘 풀어야 될 것이고요. 자, 한대건 잘 풀어보겠습니다. 이번 5경주 한대건의 1월 경마의 메인 승부처입니다. 배당 한번 노리고 승부 들어가는 경주니까 바닥 배당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어요. 현장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다 정리하고 암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5경주만큼은 한대건과 함께 해주십시오. 한대건 적중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상금만 2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월이 1200이고요. 열마리 앞필드. 한대건의 부산 경마의 메인 승부처입니다. 부산의 메인 승부처. 2경주하고 3경주 연달아 난 승부처고요. 물론 이제
중간에 서울이 하나 껴있긴 하지만 부산도 먹을 땐 시원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뭐 인기권의 마필들도 나쁘지 않고 지금까지의 모습으로만 봤을 때는 막권 사기 참 애매한 마필들이 많죠. 자, 하지만 한대건에게는 믿을 만한 충막감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기조는 배팅할 만한 값어치가 생긴 거고요. 제가 믿을 만한 거지 배당판에서는 믿을 만하게 팔리지 않아요. 약간 덜 팔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배팅의 메리트는 더 크다고 봅니다. 놓치지 않겠습니다. 자, 부산금마는 이렇게 좀 기복을 보였던 마필이 어느 날 선전을 하면서 배당을 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딱 한 번 먹으면 또 3, 4개월 또 쉬어요. 연투를 할 수 있는 능력마가 아니기 때문에 될 때 제대로 한번 싸워 먹을 겁니다. 자, 이번 경주 그 싸워 먹는 마필 한 대건 관리 마필 놓고 한 대건 배당을 노리고 이번 이경주 승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응원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금만 6경주 넘어갑니다. 경주를 1312만에 앞에 추천했고요. 일단 뭐 대가리 서 있습니다. 3번 크레이지 팩터. 이건 충막감이라고 봐야겠죠. 이 두 번의 경주가 너무 아쉬워요. 6월 30일 날도 상대마들이 잘 뛰었고 7월 22일 날도 선회에 가능할 정도의 순발력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끝걸음에서 잡히면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거리를 아예 늘려버렸죠. 1300으로. 늘리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순발력도 있고 끈끈한 걸음도 있기 때문에 또 일단 상대가 좀 약하고요. 그래서 뭐 크레이지 팩토는 여기서만큼은 그래도 입상은 따놓은 당상이 아닐까. 충막감이고. 일본 요리조리는 마방을 옮겼어요. 이시영 마방에서 강영 마방을 옮겼는데 주행검사 재검 때 모습 보면은 큰 문제가 없어 보여요. 걸음이 더 나오던데. 끈끈한 한 발이 나오는 모습이고. 이번 장산 세븐은 데뷔전인데 3번도 마찬가지지만 아직까지는 다듬어져야 될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은 마필입니다. 6번 킬리의 표범. 지난번에 체중이 쪘죠. 예, 이거 체중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동환 교수를 만나보면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체중이 빠지는 게 더 낫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선행을 가니까 더 쪄준 모습인데 앞에 가는 게 낫죠. 이 마필은 아직 못 믿는 것 같아요. 부담도 플러스 4kg가 들어가서 55.5kg는 뭐니 도대체 이거는 51kg에서 너무 들어가서 불안한 인기마예요. 뭐 선행 가면 그렇지만 8번 베스트 예지는 기술을 바꿨죠. 2억 기술로 교체가 됐고 꾸준하게 뭐 전개를 가져가는 마필이기 때문에 충분히 들이대볼 수 있다고 보고요. 7번은 시카고 와트는 심생태조교사는 그러더라고요. 조금 이렇게 말이 좀 결정력이 없잖아요. 7조에 있을 때도 그랬고 마방 이적해 와서도 얘는 항상 속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조기 때 모습 보면은 띄워줄 것 같은 마필인데 실전에 가면 풀빵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서 지난번에 이 마필 따라가다가 이제 한 발을 쓰니까 이 각질 변경을 심생태조교사는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만나보면 그 따라가는 전기를 한 발을 써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청담 타이거는 발 바꾸는 게 매끄럽지가 않다고 해요. 선해석 쪽에서는. 그래서 그거에 보완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성과가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금마 6경주는요. 4번을 충막감으로 놓고 뭐 6번마 킬리의 표범이 아무래도 인기를 끌 것 같은데 저한테 점수를 더 주라고 한다면 8번마 베스트 에이지 쪽에 점수를 더 주고 싶다.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뭐 6번이 안 될 건 아니고요. 현장에서 한번 4번의 파트너를 정해서 한번 공략해보는 경주로 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부산금마 3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는 1600이고요. 12마리 앞에 출전했죠. 자, 7번 파이널 에너지가 파죽의 상승세를 기록을 하면서 3등까지 올라왔습니다. 또다시 뭐 인기마로 팔리고 있기는 한데 과연 이만큼 인기마로서 값어치가 있느냐 이걸 염두에 두고 한 대가 승부를 해볼 생각이고요. 이 마필을 놓고 할 생각은 없어요. 이 마필이 아마 지금 연승 행진을 거듭하고 있다고 해서 배당판에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저는 그것조차도 이번 경주가 이 마필에게는 가장 힘든 경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대가 노림수를 가지고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1번, 2번, 4번, 8번, 뭐 10번, 11번, 12번 다 팔리죠. 뭐 7번을 중심에 놓고 다 팔릴 겁니다. 이 안에 한대건이가 안고 갈 마필이 있고요. 이거는 아니야. 시원하게 버리는 마필도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인기 1위 마필인 7번 파이널 에너지를 뭐 인기 1위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파이널 에너지를 놓고 들어가는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배팅의 값어치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부산금마 2경주에서 이어지는 연달아 승부처입니다. 자, 부산 3경주 연달아 승부처인 만큼
그 기대치도 상당히 크게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대관의 부산경마 메인 승부처로 3경주 바닥 한번 노리고 2경주 이어서 승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경마 7경주입니다. 8마리 앞에 추천했고요. 일단은 온바 스피드 이직칸이 부담 중량 57kg예요. 뭐 부담량이 올라가서 솔직히 버거운 것도 사실이지만 상대 마들이 그렇게 능력마들이 없기 때문에 선두권까지 공략할 수 있는 오버 스피드 이직칸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지 않을 만한 이유는 없고요. 그래도 입상권의 한 자리를 차지할 소리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5번을 놓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3번 크레모 파워는 여전히 두네요. 느취브 하는 마피다 보니까는 좀 아쉽긴 하지만 상대마가 약해졌기 때문에 견인력이 있고요. 6번 해피 마운틴도 뭐 깜짝 우승이다라고 볼 수 있긴 하겠지만 이 마필은 기본적인 능력이 있던 마필입니다. 그 능력을 찾은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안 될 것도 없고. 애매한 마필은 뭐 8번마 스페이스타와 1번 금소화죠. 별 능력도 없는데 매번 올라와서 착순이나 순위권을 되니까 이런 마필들이 애매한데 글쎄요. 뭐 맨날 애매하니까 뭐라고 딱 부러지게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일단은 뭐 압축이 생명이죠. 온마 스피드 이직칸은 어차피 인기리마로 팔리고 있고 경주 선행으로 이끄는 마필이니까 이 마필의 파트너를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5번을 놓고 4번, 6번 두 마필이 인기 마필인데 두 마필을 우선적으로 좀 공략을 해볼 생각이고요. 1번과 8번 중에서 한 마리 정도만 안고 가는 막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혼전 경주가 많은 일요일 경마였는데 그나마 이 경주가 조금은 더 인기권에 좀 근소하게 인기권에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7경주 무리하지 않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4경주로 넘어갑니다. 11마리 앞에 추천했고요. 경주거리 1600m 레츠론파크 부산 경남 제6경주 시작했습니다. 부산경마 제6경주입니다. 한번 오령은 좋아요. 승급전이긴 하지만 1600m를 경험해봤던 마피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아 보여집니다. 6번과 썬데이를 보내놓고 따라가다가 한 발을 쓸 겁니다. 다음 마피. 6번과 썬데이는 단독선에 이 마피는 상당한 능력이 있는 마피입니다. 아직까지는 장거리상 검증이 더 되겠지만 상태가 좋아요. 지난번에도 여유로 잡고 왔기 때문에 뭐 충막감을까지 우승에 부정하시는 건 제가 저는 봅니다. 4번, 6번, 4성막권 주고 있고 함께 안쪽 5번 은성, 2번 브라우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바깥쪽 6번 썬데이와 함께 4번 노로 두 마리의 싸움 6번, 4번 이 주행 자세가 조금 매끄럽지 못한 1번 콜옵드 가드가 지난 3등급 승급전에서도 선전을 했습니다. 경주거리를 1400을 늘렸기 때문에 거리가 늘어난 부분이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최근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게이트 1번 조건에서 선행까지도 가능한 1번 콜옵드 가드를 빼고서는 공략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상대방 필이 팔면 골드문이 더 팔리긴 하지만 골드문의 입장에서 56.5kg예요. 부담력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아요. 이 빈틈을 파고드는 마필이 한두 마리가 보여야 되는데 문제는 보이지가 않는다는 게 단점이죠. 1번, 8번이 대끼를 팔리는데 다른 마필이 대안이 없어. 사실 1번 영광의 팩터 정도가 승급전에 거리를 늘려나왔기 때문에 좀 팔리지만 보여준 거는 그렇게 좋지는 않죠.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마필이 이걸 깨지 않으면 이 경주는 배당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1번, 8번을 그대로 인정을 하느냐 아니면 변수의 요인을 가지고 다른 마필들 공략을 하느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부산은 눈에 빤히 보일수록 더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어요. 1번, 8번 막권을 어느 정도는 한대권도 인정을 하고 있지만 한대권의 변수의 마필 한 마리 정도는 더 가져가고 싶다. 한두 마리 정도 눈에 띄는데 현장에서 말씀드린 건 아닌 것 같고요. 조금 더 분석을 한 다음에 현장 컨디션까지 확인한 다음에 1번, 8번 막권은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4경주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주는 상당히 조금 재미도 없는데 대끼리 막권 사기에는 좀 찝찝한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자, 설경마 8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를 1700. 자, 한대원의 더바가 메인 승부처로 가져가고 싶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700 같은 경우입니다. 제가 시작했던 56kg였지만 내라 못했기 때문에 4번 넣고 1번 주력. 가장 앞섰고 4번 썬더그레이트 2위로 그들을 레츠런파크 서울 구경주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구경주입니다. 이번만 로드킹의 상태가 회복이 됐습니다. 이때 발주 많이 나아졌고요. 고먼 뉴 와이파이 선행까지 낙하칠 수 있는 고먼 뉴 와이파이는 이번 경주 기회를 맞이했다. 2번 놓고 9번 주력. 9번, 2번, 10번 세 마리가 앞서면서 이경주나 10경주 둘 중에 하나를 도박을 할 거예요. 12마리 앞에도 주장했는데 일단은 6번 클린업 시크릿과 9번 초인데 이 두 마리의 마피들이 대끼리 막권이 될 겁니다. 배당판에 이끌 막권들인데
자, 문제는 57kg, 클린업 치킨은 57kg고요. 초인대볼은 55kg, 승급전이죠. 한 마리는 승급전이라서 걱정이고, 한 마리는 부담 중량이 과중해서 걱정이고. 근데 보여준 걸음만을 놓고 보면 이거 한 방으로 땡땡 끝났고, 깝깝하죠. 자, 한 대가 노려보겠습니다. 이 두 마리의 마피를 한 방으로 때릴 것이냐, 아니면 한대건이가 노림수로 가지고 들어가는 관리말을 놓고 이 두 마피를 가져갈 것이냐, 이것만 결정합니다. 두 마필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능력들, 보여준 걸음 자체가 절대로 밀리는 마필들이 아니에요. 부담 중량과 승급전, 이 핸디를 과연 이겨낼 수 있는, 이 결정만 하면 될 것 같아요. 현장에서 한대건이가 관리하고 있는 노려보고 싶은 그 마필의 상태가 눈이 부시다면 한대가 붙어보겠습니다. 어떤 경기를요? 더바감 연습처럼 승부를 해보자 합니다. 8경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잡상마 5경주로 넘어갑니다. 10마리 앞에 추천했고요. 최근에 너무나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9번마 캐치9이 이제 시험대에 올랐죠. 순발력 하나만큼은 막강한 걸 인정을 하고 싶고요. 다시 한번 선행을 주도한다면은 또다시 선전 여세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편성이라고 저는 봅니다. 3kg의 감량에 1400m, 지난번에 1600m에서 보여준 거리라 한다면은 충분히 안 될 것 없죠. 또 1400m가 이마필에게는 좀 안 맞는다고 볼 수 있는데 1600이나 1800을 뛸 때의 경험을 삼는다고 보면 1400도 크게 문제 안 될 것 같지만 이마필을 놓고 하기에는 좀 집중할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 오썸 킹 이지가 단독 선행의 기회를 맞았기 때문입니다. 9번 캐치9은 외곽으로 밀려 있고요. 2번은 안쪽으로 몰려 있죠. 오썸 킹 이지는 지난번에 1400에서 아쉬움을 남겼던 거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선행 강공이 예상이 돼서 9번 캐치9이 선행을 가지 않고 따라가는 전개, 이게 가장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부상마 5경주는요, 2번마 오썸 킹 이지를 충막감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1번마 로얄 아트라든가 8번마 브라운 마린, 9번마 캐치9, 10번마 위닝, 이런 나필들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2번을 놓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9번마 캐치9의 상태가 좋다면은 9번을 놓고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정계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9번마 캐치9도 정말 압도적인 인기 있는 마필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이걸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9번은 아예 제껴놓고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2번을 제껴놓고 하든가. 현장 예상을 꼭 참고해야 될 것 같고요. 방송에서는 이번 오썸 킹 이지를 충막감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경마 9경주입니다. 불이적 경매만 특별 경주고요. 1등 하면 상금 얼마 주는지 아십니까? 8,500만원 줍니다. 8,500만원. 네. 어마어마한 상금을 주는 거죠, 이세망한테. 그런데 출전만은 별거 없어요. 네. 제가 이제 지난 토요일 경마에서도 10마리 경주를 말씀을 드렸지만, 이 경주를 노리는 마필들이 있습니다. 있겠죠. 네. 마방의 입장에서는 상금이 8,500만원인데, 1등 하면. 그리고 2등만 해도 3,000만원이고, 3등만 해도 1억 9천. 6등급 상금 줘요. 6등급에서 1등한 상금을 주죠. 어느 누가 욕심을 안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주행검사를 개차반으로 봐서도, 야, 편성 보니까 다 똑같아. 8번 막 교령오는만 빼고는 다 비슷비슷해. 야, 나도 한번 들이대볼 수 있어. 이런 욕심들을 대고 조교 때 칼을 박박 깔아놓죠. 티 안 나게. 그런 마필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8번 막 교령오는 액면으로 보면 와야 돼요. 우승해야 됩니다, 이거. 솔직히 말해서. 근데 신마 경주죠. 뭐 경주력을 검증이 안 된 마필들이다 보니까 진짜 온다 안 온다를 확신을 못 하겠는 거예요. 선행 가면 한 바퀴 돌 거 뻔합니다. 보여준 걸음도 그렇고 연습 중일 때도 그래요. 만약에 선행 못 가면 이 변수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8번은 어느 것 하나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조교도 그렇고 주행하는 모습도 그렇고 상태 좋아요. 돋보이는 상대마가 5번 센터사죠. 33주행 마필이고요. 이게 굉장히 주행검사를 제어하듯이 탔습니다. 그러니까 다 안 보여주겠다. 이런 느낌이 좀 많지 않아서 난 생각이 드는데 눈에 보이는 인기마고요. 8번, 5번 마건이 깜빡이 될 소리가 높고 눈에 좀 덜 보이는 마필이 2번만 방탄소녀, 3번만 드림머니, 이 두 마리 마필이 좀 눈에 덜 보이는 마필이죠. 내용은 괜찮아요. 조절기에서 만나보면 마필도 오히려 삭수가 있다고 하고요.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8번이 시원하게 우승하고 8,500만 원 가져가고 보여준 거름이 그러니까 2번과 5번이 후착 싸움으로 끝이 날지 아니면 3번만 드림머니가 2변의 주역이 될지 어쨌든 제가 보는 마필은 그래요. 8번을 놓고 5번만 센터사가 단방막권이 한 유력해 보이지만 8번, 5번, 5번, 8번 뭐 쌍이 뒤집어 들어올 수도 있어요. 2번, 3번이 그 대한마가 되지 않을까. 근데 이 불의적 경매마가 8,500만 원을 주는데 이렇게 경매마가 없었나? 이렇게 말이 안 나왔죠. 뭐 내부적인 사정이니까 뭐 저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배당 한번 봅시다. 현장에서. 솔직히 내심 8번이 확 부러졌으면 좋겠는데 너무 보여준 거는 세갖고. 근데 안쪽에 있는 마필이 기습적으로 선행을 가버리면 8번 교룡운유도 경적 꼬일 여지가 있어요. 분명히. 네,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 컨디션 한번 보고 결정해보도록 할게요. 자, 부산경마 6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에 1,400이고요. 11마리 마필들. 일단은 뭐 걸출한 마필이 한 마리 나오니까 경주에 1,400이고 바로 1번만 액턴 블레이드입니다. 대상경주 먹었다라고 생각했던 게 지난번에 한 방을 맞았어요. 추진이 좀 안 되는 모습을 보였고 4kg 감량까지 나오는데 최근에 57kg 달고됐던 마필입니다. 뭐 1번 게이트 있죠.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봤을 때 문제도 없고요. 충막감으로는 뭐 1등급 경주에 약차들만 나왔기 때문에 해볼 만하다고 보여집니다. 대호시대는 왜 안 뛰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게 탁자 나쁘지도 않은데 참 신경이 안 뛰고 5번은 전력 드러났고요. 8번 반지의 제왕은 지난번에 선의권 전개하면서 배당을 냈는데 저희가 이것도 적중에 성공했었죠. 지금 57kg, 또 1200이 아니고 1400이라고 한다면은 전개는 좋을지 몰라도 만만치는 않아 보여요. 하지만 뭐 전개가 워낙 유리한 납이기 때문에 아예 버리기에는 또 취주한 맛이 있고요. 그뭐 스틸러 쇼와이는 1200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납이기 때문에 쉽지 않고 10번 무패가 많이 살아났죠. 지난번에도 깜짝 상처를 했는데 그 끝걸음이 너무 날카로웠었고요. 10번 미라클 라인도 공백기를 가지고 나온 마필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놀라운 거론을 보여준 겁니다. 기본적인 능력이 워낙에 뛰어난 마필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고 1번만 액턴 블레이드의 뭐 10번, 11번, 2번, 8번 이러한 나필들이 팔리는데 뭐 여러 번 구매해서는 돈이 안 될 것 같아요. 뭐 인기권을 인정을 할 것 같으면 한쪽으로 몰빵을 하든가 아니면 인기권을 잘라내고 배당을 눌러보든가 뭐 둘 중에 하나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대건은 그래도 인기권에 1번만 액턴 블레이드의 파트너로서는 이마필 10번만 무패와 10번 미라클 라인이 조금 더 낫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뭐 큰 이변만 없다면 이렇게 한번 인정을 하는 쪽으로 막공 구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복승식도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배당이 없으면 참고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현장 예상을 반드시 참고해 주십시오. 자, 서경마 10경주 넘어갑니다. 경주가 1700이고요. 한대건의 더바가 메인 승부처로 예정하고 있는 경주. 8경주 더바가 10경주 더바가 할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두 경주 다 너무 자신 있어서 욕심이 좀 납니다. 인기권의 앞에들을 재밌게 보고 있어요, 사실. 1번, 뭐 2번, 5번, 9번, 10번 이 마필들이 인기권이죠. 다 가져갈 수는 없잖아. 버릴 건 버려야지. 그러니까 자꾸 이 마필이 능력마라 얘기하는 마필이 한 마리가 있는데 능력마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그냥 편성 맞으니까 온 것이고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거품이 잔뜩 껴져 있는데 또 팔려. 이해가 안 되네요. 팔면 썬라이팅도 아마 많이 팔리겠죠. 지난번에 보여준 거름이 있어서. 정리가 생명이에요. 뭐가 진짜 가지고 있는 능력을 아직 100% 다 안 보여줬고 어떠한 나필이 어떠한 경주로 전개를 풀어야지만 더 뛰어주고 이 나필이 왜 이렇게 뛰는지를 알아야지만 10,000원 살 거 10만원 사고 10만원 살 거 100만원 사는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잘 모르는데 어떻게 막권을 많이 사. 한대건이가 너무나도 잘하고 있습니다. 한대건 자신 있습니다. 이번 10경주. 그래서 더버가 승부처하는 거예요. 인기만 안에서 끝날 수 있어요. 과연 대가리 어떤 마필 놓고 때릴 것이냐, 그러니까 충마 어떤 마필 놓고 때릴 것이냐에 따라서 50%를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한대건이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번 10경주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 더바가 메인 승부처. 자신있게 한번 승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경마 11경주입니다. 경주로 1200m고요. 8마리 앞에들.
일단 박재호 조교사를 만나보면 일반 신의 명령보다 누가 더 빠르냐고 취재기자들 이렇게 세워놓고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신의 명령 선행 가려고 하는 거겠죠. 예. 지난번에도 실망감이 컸을 것이고. 1번 게이트예요. 이게 뭐 신이 도와준 거죠. 이름 따라서 1번만 신의 명령은 정말 신이 도와준 겁니다. 예. 게이트 1번 조건. 지난번에도 신이 도와줬는데 해운권한테 밀리더라고. 근데 해운권이 원체 빨랐단 말이니까 3번도 빠르고요. 2번 경주. 신의 명령도 빠르지만 3번도 선행 아니면 답이 없고 막 큐피드 레이드도 선행 아니면 답이 없죠. 경주의 조건이 가장 좋아진 마필은 뭐냐? 3번 프리마킨이죠. 얘들이 앞에서 막 1번, 3번, 막 7번, 아니 6번, 뭐 5번 막 나가갖고 막 엎치락 뒤치락 할 때 선지권에서 막 잔뜩 웅크리고 한 발로 치는 마필? 3번 프리마킨 아니겠습니까? 이건 뭐 경마전 해봤다는 분들은 다 아실 거고. 지난번에 당일날 기수가 바뀌었죠. 이철경 기수, 이동화 기수로 기수가 교체되면서 동화도 만나봤어요. 동화도 자기가 처음 타봐서 뭐 딱 부러지게 말은 못하지만 이 마필을 그렇게 타니까는 지난번처럼 선두권이 막 이렇게 보내놓고 지가 이렇게 참고 최적 전개를 하니까 너무나도 잘 떨어진다는 거예요. 얘한테 맞는 페이스가 그 페이스다. 딱 그 페이스죠. 지금도. 1번, 3번, 7번, 3번, 5번이 앞에 나가서 막 오물딱 동물딱 하면서 1번이 선행을 나가든가 뭐 5번이 나가든가 3번이 나가면은 뭐 줄서기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바로 옆에 4번이 있다는 거죠. 4번 놓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번 신의 명령은 뭐 버릴 수 없는 인기 마필이고요. 선행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얘가 부러지고 3번이나 5번이 선행을 가면 전 그렇게도 한 바퀴 돌 수 있다고 봐요. 어쩌다 신의 명령이 이렇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은 말이라 생각했는데 계속 깨지니까 말이. 선행을 이번에 놓치지 않겠죠. 단학가 개수에게 박재호 조교사가 특명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너 1번에 무조건 선행 가. 때려 죽여도. 4번, 1번 맞건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고 싶고요. 방어는 뭐 3번, 5번인데 이것도 선행형이라서 1200이니까 뭐 따라가도 기대치가 없다고 볼 수는 없죠. 4번 놓고 1번 맞건 대끼리 맞건인데 대끼리를 불러들고 자빠졌고요 지금. 4번 놓고 3번, 7번, 3번, 5번. 마지막 경주는 솔직히 영향가가 없다. 신의 명령이 똑 부러져야지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한번 집중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호 경마 예상을 마쳤고요. 자, 한대건의 승부처 2경주, 5경주, 8경주, 10경주예요. 8경주와 10경주 더 봐가 메인 할 거예요. 두 경주 다. 경주의 배팅의 강도를 얼마나 더 올릴지는 현장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부산 경마는 2경주와 3경주 승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풍들 조심하시고요. 뭐 우리가 경마할 때쯤이면 태풍 지나갔겠죠. 방송은 워낙에 목요일날 찍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태풍의 영향으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주로죠. 주로 여파까지 한번 현장에서 파악한 다음에 현장 예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대만이었고요. 감사합니다.